혹시 은퇴 후에 아이고, 이제 뭘 해야 하나, 집에만 있자니 너무 심심한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나는 아직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 이 나이 때문에 좀 망설여진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네, 60대, 70대가 넘으셔도 여전히 열정이 넘치고 뭔가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 다들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요즘은 예전하고 정말 달라서요. 우리 시니어 세대도 얼마든지 즐겁게 활동하고 또 보람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 골든헬퍼입니다. 오늘은 저희가요, 최근 발표된 여러 학술 자료들 그리고 또 정부 리포트들을 아주 꼼꼼하게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의 인생 2막, 활기찬 일자리 찾기 이 여정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한데 모아왔는데요. 단순히 이런 일자리가 있습니다 하고 나열하는 걸 넘어서요. 어떤 분야가 좀 유망한지, 그리고 정부 지원은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또 성공적인 시작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그 문제의 핵심을 딱 파악하고 아주 실질적인 해결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정보가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에 정말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궁금한 점이 이거 아닐까요? 나라에서 우리 시니어들을 위해서 뭘 해주고 있나?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다양한 그런 도움의 손길들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최근 정부 발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정부도 이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발맞춰서 시니어 일자리 문제 해결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년 하반기에는요, 전국 규모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라는 게 예정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통계만 내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그 생생한 목소리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점이 좋았고, 이건 좀 아쉬웠다. 건강이나 경제 상황은 어떠신지 이런 것들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그런 노력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을 더 좋게 만들려는 거군요. 네, 그렇죠.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책을 만들기 위한 아주 소중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지원 사업들이 있는 건가요? 네, 크게 보면 한 3가지 갈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형 일자리인데요. 이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주 대상이세요. 이름 그대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약간 공익활동 성격이 강합니다. 공익활동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찾아뵙고 말벗대어드리는 노노케어 같은 거나 아니면 동네 환경미화 활동, 또 학교 앞에서 아이들 교통지도하는 스쿨존 지원 같은 그런 봉사활동들이죠. 2024년 기준으로 보면 보통 월 30시간 정도 활동하시고요. 한 20만 원 후반대, 27에서 29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으십니다. 월 30시간에 20만 원 후반대.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회에 봉사하면서 소소하게 용돈벌이는 되겠네요. 그럼 조금 더 활동적인 일자리는 없나요? 좀 더 수입이 되는. 물론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인 사회 서비스형이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이건 만 65세 이상, 일부 사업은 만 60세 이상도 참여 가능하고요. 그동안 쭉 쌓아오신 경험이나 경력을 살려서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일자리입니다. 경력을 살린다니 좋네요. 어떤 서비스들이죠? 네, 예를 들면 아이들 돌봄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급식 도우미 같은 거요. 행정 업무 보조나 요즘 어르신들 스마트폰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 디지털 교육 보조 같은 역할도 있고요. 와, 진짜 다양하네요. 그럼 이건 활동비가 좀 더 높겠어요? 네, 맞아요. 공공형보다는 활동 시간도 길고요.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월 한 60시간에서 80시간 정도 일하시고 약 70만 원 내외 그 정도 활동비를 받게 됩니다. 70만 원 내외요? 네. 본인의 경험을 살리면서 사회에도 기여하고 또 보다 안정적인 수입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렇군요. 훨씬 더 좀 안정적인 느낌이네요. 그럼 마지막 3번째 유형은 뭔가요? 3번째는 민간형 일자리입니다. 이건 만 60세 이상이면 참여 가능하고 시장형 사업단이나 취업 발선형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같이 힘을 합쳐서 작은 가게, 예를 들면 실버 카페나 반찬 가게 같은 걸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기업체에 경비원이나 시설관리관 같은 걸로 취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방식이죠. 공동 창업 같은 거나 취업 발선이군요.
네, 뭐 실버 택배처럼 비교적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도 있고요. 이건 사실 사업 내용이나 근무 조건이 워낙 다양해서 딱 잘라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월 60시간 정도 근무하고 60만 원대 활동비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께 좀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야, 정말 선택지가 다양하네요. 근데 혹시 이런 사업에 참여하려면 뭐 특별한 조건이 있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좀 참여가 어려운 경우도 있나요? 아, 네. 몇 가지 좀 확인하실 점이 있습니다. 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 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시거나 혹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일부 사업 참여가 좀 제한될 수는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것도 사업별로 기준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하고 미리 단정하지 마시고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네.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참여를 원하시면 일단 살고 계신 곳의 시청, 군청, 구청이나 가까운 노인복지관 아니면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지회 같은 곳에 문의하시면 되고요. 또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셔도 아주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129번이요? 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50플러스 포털처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좀 특화된 지원기관들도 있으니까요. 이런 곳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부 지원 정책 잘 활용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 내 경험이나 적성을 좀 살릴 수 있는 일 이런 걸 찾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요즘 시니어들 사이에서 특히 좀 인기가 많거나 앞으로 좀 유망하다 싶은 직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이게 일이란 게 단순히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정말 삶의 보람이나 즐거움을 찾는 과정이기도 하니까요. 요즘 시니어분들이 많이 도전하시고 또 만족도도 높은 그런 분야들을 몇 가지 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요, 이 고령화 사회에서 정말 필수 인력으로 꼽히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아, 요양보호사요? 네. 아무래도 좀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다 보니까 인생 경험도 풍부하시고 또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 우리 시니어분들의 강점이 아주 빛을 발하는 그런 분야죠. 자격증 취득 과정도 비교적 잘 마련되어 있고요. 정부 지원으로 교육비 부담도 좀 덜 수 있습니다. 동년배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교감하면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분들이 아주 많으세요. 와, 정말 경험과 연륜이 오히려 강점이 되는 직업이군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뭐 역사나 문화 이런 데 관심 많으시고 또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신다면 문화해설사나 박물관 도센트 이것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아, 문화해설사. 네. 오히려 그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해설의 깊이를 더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수록 더 경쟁력 있는 직업이 될 수도 있죠. 오, 그렇겠네요. 네. 유적지나 박물관에서 활동하면서 배우고 또 가르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은퇴 후에 취미로 바리스타 배우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네, 맞아요. 주변에도 많아요. 이게 또 시니어 바리스타라는 직업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한 2주에서 4주 정도 비교적 짧은 교육 과정도 많고요. 또 지역 커뮤니티 카페나 복지관 같은 데서 일할 기회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향긋한 커피 만들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 즐거움이 아주 크다고들 하세요. 와, 바리스타라니 정말 멋진데요. 혹시 손재주가 좋으신 분들을 위한 일은 없을까요? 뭐 만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왜 없겠습니까? 손으로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뭔가 만드는 걸 좋아하신다면 수공예 제품 제작, 윗 판매 이걸 추천해드립니다. 못뜨개질, 자수, 가죽공예, 도자기 분야는 정말 무궁무진하죠. 네네. 요즘은 또 인터넷 쇼핑몰이나 플리마켓 같은 걸 통해서 직접 만든 작품을 판매하기가 훨씬 쉬워졌어요. 특히 시니어 장인이 만든 핸드메이드라는 점이 소비자들에게 꽤 좋은 반응을 얻기도 하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뭔가 신뢰가 가고. 네, 집에서 조용히 작업하면서 성취감도 얻고 또 쏠쏠한 수입도 올릴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건강도 챙기면서 돈도 벌고 싶다. 그러시면 도보 배달원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합니다. 도보 배달원이요? 걸어서 배달하는? 네.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동네를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물건을 배달하는 일인데요. 운동 삼아 하기 아주 좋죠. 다만 이제 스마트폰 앱을 사용해야 하니까 기본적인 스마트폰 활용 능력은 좀 필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분야가 있네요. 혹시 그동안 수십 년간 쌓아온 좀 전문적인 경험? 이런 걸 살릴 만한 일은 없을까요? 아, 당연히 있습니다. 바로 시니어 멘토링 코치가 그런 경우인데요. 여러분께서 수십 년간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통해서 쌓아오신 그 경험과 지혜,
이건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자산이거든요. 그렇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하는 청년들이나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하는 기업들에게 조언도 해주고 방향을 좀 잡아주는 그런 역할이죠. 요즘은 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멘토링이 가능해져서 활동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온라인으로도요? 네, 그야말로 지혜 나눔을 통해서 보람도 얻고 수입도 동시에 얻는 아주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생각만 해도 뿌듯해지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마지막으로는 온라인 강사나 블로거, 유튜버입니다. 아, 유튜버요? 네, 특정 분야에 대한 어떤 전문 지식이나 경험 혹은 나만의 특별한 취미나 노하우 같은 걸 온라인 콘텐츠로 만들어서 사람들과 나누는 거죠. 아예 나는 컴퓨터 같은 거 잘 몰라 하고 지레 겁먹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영상을 찍고 편집해서 올리는 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물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또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 즐거움이 아주 큽니다. 이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 지원 사업하고 연계해서 학교 돌봄 선생님이나 급식 도우미, 교통안전 지킴이로 활동하실 수도 있고요. 동물을 좋아하시면 펫시터, 혹은 꾸준히 수요가 있는 경비나 시설 관리 분야 등등 정말 많은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와, 정말 귀가 솔깃해지는 이야기들인데요. 그런데 매일 정해진 시간에 어디로 이렇게 출근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집에서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일, 소위 말하는 재택근무 같은 건 없을까요? 아, 네.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그 출퇴근 부담 없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선호하시죠. 다행히 요즘은 기술 발달 덕분에 집에서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재택근무 기회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좀 유연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네. 어떤 종류의 재택근무가 가능한가요? 혹시 컴퓨터를 아주 잘 다루지 못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럼요. 컴퓨터 활용 능력 수준에 따라서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IT 분야 경험이 좀 풍부하시다면 원격으로 기술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오랜 경력을 살려서 스타트업 기업의 자문 역할을 해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하지만 꼭 전문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작업이 있습니다. 데이터 라벨링이요? 그게 뭐죠? 이게 뭐냐면요. 그 인공지능 AI가 학습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사진 속 이미지가 이게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이렇게 알려주거나 아니면 문장의 감정이 이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표시해주는 등 데이터를 이렇게 분류하고 정리하는 비교적 단순한 작업이에요. 아하. 마치 컴퓨터에게 세상을 가르쳐주는 약간 선생님 역할 같은 거죠. 오, 인공지능 선생님 역할이라니 재미있는데요? 네, 특별한 기술 없이도 간단한 교육만 받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예는 없나요? 만약에 직장 생활 경험이 있으시다면 문서 작성이나 교정 업무도 재택으로 가능합니다. 보고서나 발표 자료 같은 걸 좀 다듬거나 오탈자 확인하는 그런 일인데 아무래도 꼼꼼함이 좀 중요하겠죠. 네. 또 온라인 서포터즈나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상품을 사용해보고 온라인에 후기를 남기거나 아니면 인터넷 게시판 같은 걸 살펴보면서 특정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비교적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죠. 고객 응대 경험이 있으시다면 전화나 채팅으로 고객 문의에 답하는 재택 고객 상담원도 가능하고요. 아, 상담원도요? 네, 외국어에 능통하시다면 번역 일을, 특정 분야 전문가시라면 온라인 상담, 심리나 재무 같은 거요. 이런 것도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글쓰기를 좋아하신다면 웹소설이나 웹툰 작가로 데뷔하시는 시니어분들도 계세요. 세상에, 웹툰 작가까지요? 정말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나 다양하다니 놀랍네요. 진짜 컴퓨터를 잘 못 다뤄도 시작할 수 있는 일부터 아주 전문성을 살리는 일까지 선택의 폭이 정말 넓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자, 이렇게 정부 지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일자리 종류, 심지어 재택근무까지 쭉 알아봤는데요. 이제 정말 중요한 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하는 점일 겁니다. 좋은 기회가 많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는 좀 성공적인 출발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구체적인 조언을 좀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의욕만 너무 앞서서 무작정 뛰어들기보다는 차근차근 준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나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나 자신을 아는 거요? 네.
퇴직 후의 삶에서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뭔지, 또 어떤 활동을 할 때 내가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는지 좀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단순히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에 대한 고민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하긴 나 자신을 아는 것, 그게 정말 첫걸음이겠네요. 막상 퇴직하고 나면 내가 뭘 좋아했는지, 뭘 잘했는지 좀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커리어 랭커 같은 진단 도구나 아니면 간단한 직업 선호도 검사 이런 걸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커리어 앵커요? 그게 뭔가요? 네, 맞아요. 앵커가 닻이잖아요. 마치 배가 닻을 내리고 한 곳에 머무르듯이 직업 생활에서 나를 만족시키고 딱 붙잡아두는 핵심적인 가치나 동기, 이걸 말합니다. 이런 도구를 통해서 나의 강점이라든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또 선호하는 업무 스타일 같은 걸 좀 객관적으로 파악하면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해야 더 만족스럽고 오랫동안 즐겁게 할 수 있을지 그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 내 안의 닻을 찾는 거군요. 흥미롭네요. 자, 그럼 나를 알았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이제 적극적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구체적인 구직 활동에 나서야 합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시니어 에이지, 노인 일자리 역이나 워크넷, 복지러 같은 정부 운영 포털 사이트는 기본이고요. 서울시 50플러스 포털처럼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지원기관의 웹사이트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요즘은 신중년 내일의임 같은 시니어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있고요. 네네. 이런 온라인 정보 탐색과 더불어서 지자체에서 여는 채용 박람회나 설명회에 직접 참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 직접 가보는 거요? 네. 현장에서 직접 정보를 얻고 또 비슷한 상황의 다른 분들하고 교류하면서 네트워킹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아 나서야겠군요. 또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관리 그리고 재정관리입니다. 아, 건강과 돈? 네. 아무리 좋은 일자리를 찾아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꾸준한 운동과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정말 필수입니다. 재정적으로도 은퇴 후의 삶에 맞춰서 소비 습관을 좀 점검하고 안정적인 자산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요즘 금융사기도 많잖아요. 자녀 지원 문제 같은 그런 위험 요인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고요. 미리 절세 방법 같은 걸 공부해 두는 것도 아주 현명한 준비입니다. 네. 그리고 의외로 좀 간과하기 쉬운 것이 관계 관리입니다. 관계 관리요? 네. 은퇴 후에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배우자와의 관계나 자녀와의 관계에 좀 변화가 생길 수 있거든요. 가족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잘 정립하고 또 친구나 동료 같은 사회적 관계망을 꾸준히 유지하거나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정서적인 안정이나 새로운 기회 발견에 큰 힘이 됩니다. 아, 건강, 돈, 관계. 정말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네요. 혹시 창업을 생각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도 좀 있을까요? 네. 창업은 정말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일단 자신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컨설팅이나 교육 분야, 아니면 비교적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카페나 작은 공방 같은 생활 밀착형 서비스업, 이런 걸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정부에서도 시니어 기술 창업 지원처럼 교육이나 자금,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적극 활용해 볼 만합니다. 1억 원까지요? 네. 하지만 창업은 분명히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철저한 시장 조사와 사업 계획, 자금 계획은 기본이고요. 혹시 실패했을 경우까지 고려하는 그런 냉철함이 필요합니다. 네, 창업은 정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군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무엇일까요?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배우려는 자세, 그리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유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라고 생각하는 순간 가능성의 문은 그냥 닫히게 됩니다. 그렇죠. 특히 요즘 이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으니까 좀 어렵더라도 꾸준히 배우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환경이나 일에 대한 두려움을 좀 극복하고 도전을 즐기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너무 조급을 하지 마세요. 인생 2막은 이게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아, 마라톤. 네.
단기적인 성공보다는 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활동을 통해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네, 오늘 정말 알찬 정보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들어보니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 같아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시작이고 우리 시니어들에게는 여전히 무한한 열정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네, 정부의 든든한 지원도 있고요. 여러분의 그 값진 경험과 지혜를 필요로 하는 것도 정말 많습니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딱 맞는 즐겁고 보람찬 활동을 꼭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수입을 얻는 것을 넘어서 사회에 기여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이라는 숫자에 갇히지 않고요. 용기를 내서 첫걸음을 내딛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네, 오늘 저희 골든 헬퍼가 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 2막을 여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아주 유익한 정보, 건강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릴 테니까요.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 2막에서 일이라는 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무엇을 얻고 싶으신가요? 소득일 수도 있고 보람일 수도 있고 사회적 관계?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이 있을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